우리 조국의 역사의 분수령으로 되는 위대한 시대가 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시대의 요구를 삶의 목표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이름은 하나, 시대의 전형. 천만대호의 기수가 되고 조국의 전진의 비약의 보폭이 된 그들의 삶과 투쟁은 시대의 모습으로 역사에 새겨집니다. 만 245번째 수술. 안과 의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수술은 매일 반복되는 예상사지만 명월 선생님은 실명 환자에 대한 수술만은 숫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 경험도 늘어나 이제는 안과 부문의 거의 모든 수술에 도통한 그였지만 정작 이 수술 현미경 앞에 설 때면 매번 수술칼을 처음 잡던 때의 마음가짐을 찾으려고 애쓰는 선생님입니다. 보입니까? 할 때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게 보입니까? 그때의 그 감정. 예, 그저 환하게 보이는 게 정말 이 광명을 찾았다 하는 그 말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느낍니다 말입니다. 아니 저건데 그네 정말 그립던 장군님 태양삼이 확 안겨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침대에서 땅바닥이 없댔습니다. 그래서 막 기다시피 달려가서 초상 앞에 엎드니까 그다음에 막 눈물이 흐르는데 야, 내가 내 운명이 이렇게 정말 새롭게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제가 일주일 만에 붕대를 풀 때 심정은 정말 속을 저이고 정말 내가 이거 버이겠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푸는 순간 선생님이 얼굴 모습이 뿌옇게 보이다가 밝게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김명월 선생님에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땅에다 머리를 박고 인사해야 될지 진짜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암흑에서 헤매이던 사람들에게 빛을 안겨주고 그들이 터치는 격정에서 생의 희열을 찾으며 명월 선생님의 안과 의사 30여 년 생활이 흘렀습니다. 시대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다면 시대의 전형 김명월 선생님의 삶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2009년 2월 21일) 이름 량영진, 직무 조선인민군 군관, 병명 전신파편상 및 량안의 완전 실명. 치료를 시작했는데 김명월 동무는 제일 처음 인민군 군관은 다시 초소에 세우자면 시력이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안과에 옮기고 안과를 기본 치료 돈수단으로 해가지고 사제과라든가 신경외과 다른 과들을 협동작전해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필요하다. 명월 동무가 자신이 맡아서 치료하겠다는 확고한 그런
결심을 기술행정에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의 수술대를 마주하고 11명 보건 일꾼들의 입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였던 명월 선생님은 환자의 파열된 눈을 살리기 위해 자기 눈에 구결막을 떼냈고 150여일의 낮과 밤을 함께해서 끝끝내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소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 강연을 보면서 저는 1960년대 철마 대고조식이 함흥의학대학 학생들이 방아수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부를 이식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던 그때 그 모습이 연상되게 되었습니다. 학생 동무들, 동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도 아름다운 심정들을 지녔어? 하사보니 우린 모두 노동당의 아들들입니다. 오늘날 전설처럼 전해지는 천리마 시대 방아수 소년의 이야기. 그에게 피와 살을 준 그날의 함흥의학대학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인 인민의사 공창왕 선생님은 명월 선생님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그의 입당 보증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수술칼 끝에 남다른 삶의 좌표를 세우고 그것을 앞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쉼없이 흐르는 인생 시간표의 시침처럼 줄곧 그쪽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는 가끔 자기를 출발선에 세워봅니다. 1985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소망대로 당시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안과전문병원에 배치된 그 시절 그는 그처럼 선망의 대상으로 그려보던 김정옥 박사를 만났습니다. (1961년 6월) 전국 보건부문 일군 열성자회의에 몸소 나오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김정옥 선생의 흥분에 젖은 토론을 들으시고 서경이 눈을 뜨는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붉은 보건 일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얼마나 뜨겁게 교시하셨던가. 이렇듯 훌륭한 인간을 낳은 아름다운 시대의 이야기는 그에게 자연의 빛보다 환자들의 마음속을 먼저 들여다보는 안과 의사의 눈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경이란 말을 영영 지워버릴 수는 없을까? 수술을 집도한 이상익 선생님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가 긴장해서 우리 부하장 선생님 눈을 9개월 이식하기 때문에 내가 긴장하다 나면 수술이 또 잘 안 되면 우리 명월 선생님 눈도 망하게 되고 환자의 눈도 이게 또 안 된다만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부하장 선생님이 이거 자기 당체 보비셨기 때문에 자기 당적 분공으로 준다는 건 나한테. 그래서 난 기키 하니까 저도 한참 생각하다가 밖에 나가서 그 세대 중 남편을 전화로 찾았다만다. 생각이 많더라만다. 나도 괜히 전화했구나 생각도 있고. 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우리 초하고 살아본 데 하면 그 사람은 그거 자기가 하고픈 걸 꼭 해야지 편안해하는 사람이야. 상희 선생, 꼭
그 사람 수술에 동의하라. 꼭 수술 집도해서 환자 눈을 꼭 살려달라는 거 부탁했다고. 한쪽엔 부화장생 눕고 한쪽엔 체명의 환자 눕고 그때 상태이고 환자는 무슨 수술하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아름다운 세월 속에 그가 체험한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대한 천리마 시대 정신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에 둘째 아들인 현광성이 금성 제1중학교를 다닐 때 쓴 장문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형제에게 있어서 하나의 서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방학이 선포되자 어머니가 기다리는 사리원시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오리광도 부려볼 새 없이 어머니는 멀리 있는 산골 마을로 이동 치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때를 썼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함께 있자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안 못 보는 환자들이 어머니를 기다린단다. 어머니는 끝내 떠났습니다. 언제인가 수술이 너무 늦게 끝나서 선생님네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나서 보니까 벌써 7시입니다. 선생님 벌써 부엌에 가 계시고 그래서 야 이거 미안하구나 하고서는 늦잠 자서 미안하구나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늦잠 자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잘하고 그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30분 빠르게 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앞당긴 아침 시간이 선생님에게는 담당 환자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는 시간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과는 두 아들이 다 자란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도 친척들, 혈육들 이들이 그 특식이랑 해옵니다. 그러나 그 선생이 그 해주는 그 특식, 그렇지 자기 음식보다도 선생이 그 해다 주니까 더 기쁘단 말입니다. 그 선생이 해다 준 걸 또 기다려도 주고, 얘가 첫 골고루 이게 맛보면서 이게 웃으면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딱 그 명월 선생 그 친척들만 모여서 혈육들만 모여서 그 아주 치료받는 집단처럼이 그 가정적 분위기가 이렇게 환해서 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 선생한테 이거 환자들을 위한 환자의 날이 있지 않는가 하느니, 자체로 정한 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게끔. 언젠가는 피부 이식 환자가 제기됐는데 몹시 열나면서 아파했습니다. 다 만류했는데도 부과장 선생님 가서 피 키우고 피부 이식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10여 차례는 됩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부과장 선생님이 갑자기 급성 중수염 와서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밤에 수술했는데 그 다음 날로 일어나서 담당 환자들 초치해주고 검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복막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부과장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게 체질화되어 있고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 이미 화석처럼 그의 심장 속에 자리 잡은 그것. 그것을 그렇듯 굳히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저희 시아버지는 전쟁 노병입니다. 명월 선생님의 시아버님은 1950년대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온 화선군이었다고 합니다. 가 있으면 늘창 그들이 아름다운 녹색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20여 명이나 되는 부상병들을 거느리고 정말 200여 리의 후퇴의 길에서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마지막 정착점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정말 10여 명밖에 남지 않고 준엄한 연대의 정신을 전 세대의 고귀한 유산으로 간직한 명월 선생님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전쟁 노병들을 대할 때면 그들의 심장 속 대화를 남다르게 듣곤 합니다. 전승세대의 눈동자는 젊음으로 약동하는 오늘을 보고 싶어 한다. 이 시대를 비치는 태양의 빛을 알아보고 싶어 한다. 난 그저 한생토록 소원이 이리 고마우신 첨시동지 모습을 내가 밝은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고대하던 내 소원이 풀렸으니까 야 간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선생님이 누구냐? 부과장인데 명호 선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명옥이라. 그 이름 그대로 정말 밝은 달이구나. 반달처럼 싱글싱글 웃으면서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나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이렇게 황해북도 안에 수많은 전쟁 노병들이 광명을 되찾았고 그 밝은 눈으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전국로병대회에 여러 차례나 참가하여 인생의 제일 큰 소원을 풀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용해군이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사람이 다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놓고 힘들고 할 때는 부모라든가 형제의 이런 따뜻한 이런 사랑을 많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그리워하고 그때가 명월생이 그 세포비서대에 가기 직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아파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 또 나는 바쁜 속에서도 닭곰이랑 토끼곰이랑 그것을 해가지고 가고 약하고 갔다 올 동안에 무조건 일어서라는 거 이거 다 먹고서는 빨리 병치를 하라는 거 정말 그때 진짜 뭐랄까 친언니 사랑이라고 해야지 한쪽으로 영해군이는 마음속의 군복을 영원히 벗지 말아야 한다고 언제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당세포 비서에게서 금주 선생님은 몇 해 전 한 권의 책을 넘겨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종합한 환자들의 병리와 치료 경험을 적은 수술수기였습니다. 명월 선생님의 넋과 심장으로 적어간 그 한 줄 한 줄을 금주 선생님만이 아닌 온과의 의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이 모두의 마음속 구호로 과집단의 전진 동력으로 됐습니다. 그런 명월 선생님이 과외 의료 일꾼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의술이 없으면 안과 의사도 속용이 되고 만다. 안과 의사도 속용이 되고 만다. 우리 의사들이 그 수준이 높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되었지만은 덧병원 단계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중앙병원에 가야만 치료받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보건 일꾼들이 있는데 또 내가 정말 당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해 나섰는데 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 못하고 중앙병원에 후송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당 앞에 면목이 없고 내가 안과의사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처음으로 인공성체 이식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단순한 눈 질환으로부터 엄중한 눈 질병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수많은 증상들과 발병 원인, 그 후유증들에 대해 파고드는데 무서운 정열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 새로운 수술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명월 선생님과 온 안과 집단은 또다시 꽃처럼 피어오르는 감정을 한껏 느낍니다.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병원이라는 건 환자가 찾아야지 병원이고, 의사들이라고 할 때에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나는 명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월 선생은 온 나라가 아는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해 의사들을 자기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피타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 안과가 전국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보내오는 편지들이 늘어날수록 선생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환자들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찾아가자. 이렇게 돼서 2008년 가을부터 이들은 도안의 안과 환자들을 찾아 이동 수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과 수술은 20분 내지 30분은 끝납니다. 근데 이 수술을 받겠다고 먼 곳에서 정말 몇백 리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데 대체로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늙은 환자들이 혼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이 손목이 이끌려서 옵니다. 정말 우리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덧 일행은 송림시 인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광명을 주러 오는 선생님들이라며 반가이도 맞아주는 송림 사람들. 그 속에 에워싸여 병원 안에 들어서는데 안과의 외래치료실 앞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환자들에 대한 검사부터 진행합니다. 검사 후 인차 수술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그런 정열이 생기곤 하는지 밤늦게까지라도 그날 계획된 수술을 완전히 끝내고야 마음 편히 하는 것이 이동 수술의 나날 명월 선생님에게 굳어진 습관이라고 합니다. 갑 있는 그 설리마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해고할 때 정말 그때가 얼마나 이 훌륭한 이 인간들을 많이 낳았는가. 내 눈하고도 생각해보면 그때 조십사병원 안과 박사 김종옥 박사는 자기 아이를 얻고 환자들을 찾아가서 눈을 찾아주고 광명을 되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령님께서 대회연단에 나선 그에게 우리 시대의 붉은 심청이라는 감 높은 칭호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난 지금 우리 김명월 선생의 모습에서 바로 그러한 인간의 이 진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림시 사람들은 봄, 가을에 기다려지는 사람, 이 바로 김명월 선생입니다. 언제인가 우리 집사람이 송림시 민병원에 이동수술을 나갔다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막 좋아서 하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다른 사람이 또 넣어주는 걸 소소 받아 먹으면서 수술을 했는데 총 수술 35건을 하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나? 이렇게 물어보니 글쎄 좋지 않고요 하면서 어린애처럼 막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신계군 인민병원. 여기서도 8년 전에 태어난 손녀의 얼굴을 처음 본 할머니가 격정을 터뜨립니다. 내일 만나서 우리 집이 얼마나 좀 어머니, 내 얼굴 보이나요, 어머니? 여기는 절의 기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입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샘물의 출선을 기다리는 시각, 영해공들의 가슴도 샘물처럼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해공들이 즐겨 없는 시가 있습니다. 우비춘 그의 몸에 흐르는 피였고
그가 매일 호바는 숨결이었다. 누구보다 빛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병원문을 두드리는 환자만이 아닌 빛을 잃은 눈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비 내리는 진창길도 눈 내리는 험한 용도 서슴없이 주저없이 헤쳐 넘었거니 그 시간들에 대해 그가 걸은 멀고 험한 길들에 대해 다는 펼쳐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 15년 세월에 이르는 이동 수술의 나날, 명월 선생님이 광명을 찾아준 수천 명 환자들의 눈동자에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아름다운 영상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들을 진정으로 안아본 새 세대 보건 전사여서 명월 선생님은 인민을 위한 수술칼을 손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그의 부름은 참 많아졌습니다. 밝은 달 선생님, 광명을 주는 어머니, 우리 세포비서, 시대의 전형. 교양은 똑같이 받았고 지식도 똑같이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복원일뿐 같은 복원일뿐이지만 우리 청소년지 그 사상가 영들을 어떻게 자기 심장에 새겨 넣는가에 따라서 기술로 없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써가 아니고 심장으로 새겨 안는가에 따라서 전용이 될 수도 있고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적당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비우는 운동 발단 40돌을 맞으며 수도의 봉화예술국장에서는 성대한 방송야외가 열렸습니다. 이 무대 위에 집초되는 조명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10명의 시대의 전형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광부, 나는 발전소 건설자, 또 누구는 여성 과학자라며 감동에 젖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눈곱을 적실 때 우리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광부의 아내가 대신해 주었습니다. 곰사슬 의자에 앉아서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군대를 선생님이 부르면서 자식술에 긴장된 상태에서 명희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눈을 처음에는 살며시 뜨고 보니까 하나도 깜깜절벽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던 거와 무엇인가 이 동토는 아침처럼 한다 이렇게 훤하게 밝아오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엇인가 보입니다. 무엇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기쁨과 감격에 먹이면서 안에 하나도 보이지 않던 눈이 웃기게 갑자기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옆에도 의사 선생님이 영희도 명월 선생님 동마한테 결막을 이식해줬다고 그래서 동매 눈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말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눈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법의 눈인데 어쩌자고 이 평범한 강부의 아내한테 결막을 띈단 말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차영이 웃으며 명희도 강부 아내의 눈은 기증해요. 막 푸둥케 안고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울고 나도 울고 거기 있던 의사 선생님들 다 울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소대회에 참가하여 또다시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던 그날 그의 발길은 자연히 여기 유경안과 종합병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 정면에 인상적인 큰 눈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10년 맞잡이로 그려지고 있는 우리 시대. 경의하는 송기소 동지께서 펼쳐주시는 이 시대의 실영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더 크게 더 밝게 안겨주자. 이 세상 제일 밝고 아름다운 영상을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